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모마이 한 구절 이벤트 계속되고 있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음속의 한 구절, 네, 저희 팟빵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써주시거나 여러분들 개인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10분께 네, 모바일 상품권을 쏘기로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종종 발견해요. 네, 그럴 때 저희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이 개인으로 저희 지인들은 개인 카톡으로 이런 거 너무 좋다, 너무 도움된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알차다. 어머 내 얘기냐, 이런. 근데 그런 오해 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쓴 얘기가 아닌데 맞아요. 이거 자기 들으라고 한 얘기냐? 혹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했었니? 맞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공감 가는 이야기들로 꾸몄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창한 리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한 구절, 아니면 조금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됐던 한 구절,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써주시면 저희가 달려와서 찾아보고, 네, 태그 달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 태그는 모마이 한 구절 이벤트, 두 번째는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세 번째는 알면 편한 심리학. 요렇게 세 가지 태그 달아주시면 되겠죠? 네, 댓글창에 쓰시는 분들은 태그 없이 그냥 구절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알편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제 고민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의 요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이메일 받을 때 요새 애들은 진짜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친구한테 카톡 보내듯이 메일을 쓰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슨 권위를 차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고 무슨 수업 듣는지 이런 걸 기대하는 제가 너무 과한 건가요? 보통은 그게 관례 아닌가요? 자기를 소개하고 어떤 이유로 그쵸. 메일을 쓰게 됐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답장을 쓰면서 근데 먼저 누군지를 말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막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꼰대짓 하는 건가? 내가 바로 그 젊은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꼰대하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웃긴 얘기인데 혹시 이지적이란 아시죠? 이지적이란 단어. 그렇죠. 좋은 말이죠. 네, 이지적.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야, 너 이지적이다 하면은 막 화를 낸대요. 왜요?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이지해 보여? 이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넌 좀 고지식해 보여. 이러면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요? 하이, 고지식, 하이 난리지. 진짜 네. 단어를 그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어머나.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사람들하고, 약간 동년배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 막 이러면서 혀를 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저랑 또래인데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좀 쉬운 말을 쓰면 되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번쩍, 내가 너무 꼰대인가? 그러니까, 뭔가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요즘 애들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이게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지적 고지식 이건 좀 저도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맥락이든 이렇게 나도 혹시 꼰대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사람들이 좀 이 꼰대라는 것에 되게 예민해져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죠. 도대체 꼰대는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쩌다 꼰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꼰대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꼰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꼰대는 도대체 뭐죠?
이게 정의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유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정의를 살펴봤더니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뭐 그런 속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꼰대라는 말 자체가 뭐의 뭐 줄임말이거나 뭐 그런가요? 뭔가 어원이 궁금하네요. 이게 예전에 저는 쓴 적이 없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야 꼰대 온다 꼰대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꼰대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조어는 아니군요. 옛날에도 이제 은어 같은 거였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요즘 시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영남 사투리 중에 꼰대기라는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영남 사람인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데기랑 유사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번데기가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꼰대기가 예전에 뭐 노인을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좀 더 거창한 또 어원을 따져보면 프랑스어 중에 콩테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백작이래요. 백작 나으리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프랑스어 백작이 콩테인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부르면 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일제 강점기 당시에 친일파들이 자기 자신을 콩테, 뭐 꼰대 이런 식으로 불렀었다라는 설명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겠네요. 그렇죠. 뭐 이완용 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920년대 신문 기사 이런 데를 봐도요. 우쭐거리면서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꼰대짓, 꼰대짓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맞아요. 말이긴 한데 그걸 요즘 시대에 와서 조금 더 많이 쓰고 또 좀 더 나쁜 의미를 많이 담아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유래를 갖다 대든지 간에 확실히 좋은 의미는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막 우쭐거리고 친일파고 막 이런 거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게 영국의 BBC 방송에서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했어요. 오늘의 단어로. 그래서 KKONDAE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네. 콘대 이렇게 쓴 거죠. 네. 네. 근데 그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야, BBC에도 올라간 그런 단어네요. 국위선양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뭐 눈치, 뭐 화병 뭐 이런 것과 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조어가 됐네요. 근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어는 다를 뿐 세계 각국에서 이런 유사한 부류를 일컫는 말들은 다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또 나쁜 문화는 아니다. 네, 어디 가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이 꼰대는 결국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예전에는 주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 또 젊은 꼰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젊어야 또 젊은지. 저희 항상 그런 거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젊은 꼰대인지 그렇죠. 그냥 꼰대인지. 네.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이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절대적인 변수는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꼰대들이 보이는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뭐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떠오르는 단어들 있으시죠? 라떼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네.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게 나 땐 말이야 이런 말이 이렇게 팍팍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살았던 어떤 시대가 나한테는 중심인 시대니까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결로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아, 요즘 애들 정말 모르겠어.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어른이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뭐 이런 같은 계열 또 내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걸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싶지 않고 소고기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싶네요. 왜 인사 안 하냐, 아. 뭐 가정교육을 잘 받았냐, 막 이런 식의 말들이 다 이제 꼰대들이 주로 쓰는. 그리고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그쵸. 육하 원칙. 어, 어디서 이런. 감히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체크리스트 한번 등장해 줄 때가 됐죠. 그러네요. 네.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체크리스트는 또 이렇게 뭐 어떤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재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뭐 창의성 리더십 센터 뭐 이런 데서 만든 거라고 해요.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개 문항이 있네요. 그래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시면 나의 꼰대력, 꼰대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2.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는 것 같다. 3. 모모란 모모인 거야 하는 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4. 후배의 장점이나 성과를 보면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을 찾는다. 5.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말을 자주 한다. 6.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7.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이야기한다. 8. 후배가 커피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때 삼겹살을 굽지 않으면 불쾌하다. 9.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10. 후배의 부하 직원의 옷차림과 인사 예절도 지적할 수 있다. 11.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12. 연애, 자녀 계획 등의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13. 회식, 야유 외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14.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15.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꼰대라는 게 직장에서 주로 상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보니까 이 문항들 자체도 좀 직장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후배를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나의 뭐 친한 동생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응답하시기가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문구로 따지면 하나인데, 하나? 너무 좋게 나왔나요?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요. 맞아요. 6번.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그러니까 정시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해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의견으로는. 네. 저도 그거에 되게 동감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세서 그쵸. 섣불리 이렇게 나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동의한 것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경우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꼰대짓이 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연구 미팅 같은 거 할 때, 너희들 생각 얘기해봐.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말이야. 결국,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꼰대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강력했네요. 그래서 뭐, 아마, 여기에 엄청 많이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경고. 꼰대 여기 경고. 이 지수가 개수별로 나와 있네요. 0에서 2개면 양호,
당신은 성숙한 어른이다 라고 되어 있고 3개에서 5개면 주의 수준이다. 당신은 꼰대가 되어가는 중. 그 꼰망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뭔지 알 것 같다. 꼰대 유망주래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어갈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6개에서 11개는 경고 수준이다. 당신은 이미 꼰대라고 되어 있고 12개에서 15개 풀이네요. 그럼 고위험군. 당신은 완벽한 꼰대. 자숙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긴 한계가 해당이 되지만 그 한계가 저희 학생들한테는 엄청 괴로운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든 2개든 그것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자주 쓰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다면 꼰대들은 왜 꼰대가 되었을까? 일종의 꼰대 심리를 좀 살펴보아야겠죠. 꼰대 경험한 적 있으세요? 직장 다닐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들어보면 너무 괴롭다. 우리 멍멍이 사례 같은 그런 거 수집하다 보면 세상에 많은 꼰대들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네. 그리고 정도의 차도 또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내가 꼰대가 아닌가? 꼰대 되기 싫어. 막 이런 불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조심하면서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또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꼰대한테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꼰대가 될까봐 두렵든 꼰대가 도대체 왜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면 조심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왜 꼰대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는 말을 널리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기성세대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이걸 읽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그거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의 어른들, 뭐 5, 60대 그 이상 그런 분들이 살아온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어른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무조건 뭐 식사도 제일 먼저, 수저도 제일 먼저 그렇죠. 뭐 그런 기본적인 존중이 존재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야 되고 그렇죠. 어른들은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고 이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존경,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적인 존경을 보내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으니까 나이를 많이 먹도록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기도 했을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경험을 많이 그럼요. 했을 것이고 그리고 농경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지식이나 연륜, 경험 이런 게 굉장한 자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웃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막상 자기들이 어른이 됐는데 이 밑에 세대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존경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옳고 그름을 좀 따지기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하는 네.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어른이라고 무조건 존중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존중받을 만한 행동과 태도가 있을 때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 이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낀 세대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꼰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지금의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일컫는 그분들은 얼마나 위축될까? 그리고 좀 억울할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존중을 마음껏 받지는 못하고 늘 위로 어른을 공경하기만 했던 그런 세대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시대상 사회가 변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정보 같은 게 이렇게 맞아요. 많이 보편화되고 널리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재되는, 그러니까 쌓이는 그런 정보들이 되게 고급 정보가 되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여기저기 도처에 널려 있고 너무나 찾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가진 정보가 대단한 정보가 아니게 된 그런 사회상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에 막 할머니가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물때가 어떠니까 뭐 바람이 어떠니까 곧 비가 오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어른들로부터 나왔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다 찾으면 다 알려주고 그렇죠. 세계 곳곳의 정보를 젊은이들이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냉정하게 말하면 권력의 중심이 점점 어린 세대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른에게 힘이 있고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꼰대라고 비하하진 않을 텐데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꼰대짓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꼰대 짓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잘 알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학 연구에서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어요. 캠벨과 그의 동료들이 한 연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경험에 노출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그것에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경험을 처음 했을 때 느낄 어떤 충격이나, 그러니까 미숙함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경험에 함몰되어서 그 사람, 이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좀 나랑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 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랬는데 왜 너는 못해? 뭐 요런 말들을,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속담 있지 않아요? 무슨 소시적 생각 못한다 그런 계열의 올챙이? 그런 거. 개구리 올챙이 있죠. 그쵸. 그런 속담이랑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자기도 못했을 텐데.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경험의 가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꼭 나이가 든 사람만 꼰대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변화나 경험이 많아서 라고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꼰대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젊은 꼰대는 왜 또 젊은 꼰대가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랑 다른 존재야. 내가 좀 더 우월해.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나를 존중해야 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자기의 나르시시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 해보셨던 그 체크리스트도 문항을 가만히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 때 저희가 설명했던 것들이랑 좀 비슷한 결이 있거든요. 네. 나는 다 가르칠 수 있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젊은 꼰대들은 자기가 꼰대라는 생각을 또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젊을수록. 왜냐하면 나이 들면 우리 세대 정도 되면 내가 꼰대인가? 이런 또 자각이 자성을 있는데. 하잖아요. 근데 젊은 꼰대들은 내가 꼰대인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인정하신 거예요? 젊은 꼰대는 아니라는 거. 절대 않죠. 뭐 나이로 따지면. 마음은 청춘이지만요. 네. 근데 우리 알편신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돼, 존중받아야 돼, 이런 자기애, 이런 우월감이 결국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걸 막 내세우지 않아도 내 삶이 만족스럽고 또는 나 스스로 되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믿으면 굳이 나는 어쨌어,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런 거 잘했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나의 어떤 부족한 점, 열등한 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나를 좀 봐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꼰대짓 하는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남들이 다 와 해줄 때 그런데 말이야 너네들 말이야 이러진 않는단 맞아.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쟤네들이 지금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 열등감에 뿌리가 있다라는 설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 에너지가 자기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걸 살필 여유? 겨를이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다 쏟아내고 그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는 말이 맞네요. 나를 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두드러져야 되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돼. 요거에 온 신경을 쓰면은 남이 무슨 생각하는지, 남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꼰대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이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이것만 존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그렇죠. 뭐 인정? 순종? 특히 꼰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복종. 그래서 겉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러면은 역시 나를 존중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진심, 상대방의 진심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표면적인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만 얽매여 있는 경우에도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꼰대들이 의전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하는데 펜사라 알아요? 펜사라? 튼사람이 뭐야? 펜사라.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의전을 중시하는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다른 외부 프로젝트 하는데 그런 분을 의전해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저희한테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펜사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펜을 두는 접시. 사라. 펜사라. 그래가지고 정말 펜사라라는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삼색 볼펜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회의에 오는 사람이 자기가 쓸 펜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데 뭔가 의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펜사라가 딱 놓여가지고 빨파, 검 딱딱딱 생수 한 병 딱 이걸 딱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갖춰놓는다고 해서 그게 나를 곧 그쵸.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보이는 표면적인 걸로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 존중받고 있는지를.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안에 좀 내가 생각하는 인정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꼰대는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건 좀 꼰대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재미로 알아보는 꼰대 유형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유형을 살펴보면 이유에 대해서도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꼰대 유형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아는 유형입니다. 라떼는 마리아형. 네. 그러니까 자기 경험만 중시하고 자기가 겪은 게 전부인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충고나 지적을 서슴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 조교형이에요. 상명하복을 강조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적거나 자기보다 직급이 낮으면 까라면 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 있잖아요.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감 선생님형이라고 하네요. 사감 선생님 딱 떠오르면 그렇죠. 학생 왜 교문에서 치마 길이 재던 그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인사, 예절, 화장, 옷차림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막 시시콜콜 걸고 넘어지면서 참견하는 사람. 근데 남이자 빨간 립스틱을 바르든 그렇죠. 검은색을 바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이래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지랖퍼형이라고 하네요. 오지랖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사생활에 참견을 하는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애, 결혼, 가족생활 이런 거를 캐묻거나 그리고 그거 자기 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걸 충고하고 맞아. 지적하려고 하는 유형. 예전에는 말이야, 애가 셋이어도 말이야, 막 이런 그렇죠. 거. 지금이면 뭐 애는 낳아야 되지 않겠어? 뭐 맞아. 이런 거죠. 왜 결혼 안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다음 5번째가 나르시스트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잘 아는, 내가 말이야, 누구랑 친구인데 말이야, 이렇게 자신의 인맥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이런 거를 늘 떠벌리고, 좀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죠.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이런 거 안 해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것만 특별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추가했죠. 맞아요. 이게 사실 어쩌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잠재적 꼰대라고나 할까요? 또는 음흉한 꼰대?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아닌 척 하면서 자기는 되게 관대하고 열려있고 세상 힙하고 요즘 사람들 사고방식을 자기는 다 존중하는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막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딱 정답이 있는 그런 유형이랄까요? 네. 그리고 이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들도 비난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짜, 내 친구지만 걔는 좀 진짜 너무 꼬장꼬장하지. 이러면서 자기만 또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마치 요즘 세대를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거 다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너희들 힘들겠니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말이야. 네. 그런데 마리아 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라떼는 마리아 그렇죠. 형이 있듯이.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음흉한 꼰대 아니면은 잠재적 꼰대를 더 싫어한대요. 왜 이렇게 위해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입속은 또 다 차리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이 중에 제일 힘든 유형을 꼽으라면 마지막 유형인 것 같아요. 차라리 대놓고 하면 욕이라도 실컷 어디 가서 할 텐데 되게 이게 알 수 없어요. 마치 나를 되게 생각하는 사람 같고 친절한 사람 같은데 껄쩍지근하게 기분이 나쁜 그런 유형이랄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들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유와 되게 연결이 되네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자기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서 그거에 벗어나면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이유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근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요새 또 이런 핑프라는 말이 유행한대요. 핑프 네. 뭐죠? 핑거 프린스나 핑거 프린세스, 손가락 공주, 손가락 왕자.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이러면서 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거나, 약속 장소 정할 때도, 그냥 자기가 좀 찾아보면 되는데, 거기 맛집 없니? 너 아는 거 없니? 막 이러면서 자기는 안 하고 남들한테 자꾸 검색을 시키거나,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형들? 회사에는 너무 많아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자료를 전달해 줬어요. 공유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자료가 필요할 때 자기가 내가 줬으니까 찾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거 어딨니? 그거 어딨어요? 제가 좀 저 반성해요, 지금.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받은 것도 잘 못 찾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혹시 그거 나한테 보내줬었는데 미안한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막 미안한데 그거 나 봤어요. 뭐냐면 미안한데라고 하면서 하는 거 정말 싫다. 미안할 짓을 왜 하냐.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앞으로 정리정돈 잘하겠다고 절대 핑프 안 하겠다고 제가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알편심 들으시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나도 이런 유형 아니야? 나 꼰대였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다행이에요. 진짜 꼰대들은 어머 저런 사람이 있어? 어머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심리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오히려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안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뭐야 저런 사람이 있어? 자기 얘긴데 자기는 아니란 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문제지. 나 꼰대인가? 내가 꼰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자각력이 있고 그렇게 될 위험이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유, 대 박사님이 무슨 꼰대예요. 그렇게 따지면 미안한데. 그렇게 따지면 다 우리 사회 다 꼰대죠. 네.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꼰대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나 꼰대 되기 너무 싫어. 막 이런 분들 맞아요. 너무 많은데. 저희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심리학 개념 하나는 바로 지적 겸손함입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네, 겸손한다는 거죠. 네, 지적으로 내가 네. 많이 알지 못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구에 따르면요, 지적으로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참과 거짓도 잘 구분하고요,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일이 적대요. 이걸 반대로 보면 지적 겸손함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사람들이 갖는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그러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를 알게 되는데 정말 요만큼 한 줌 지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이 지적 겸손도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잘 못 풀었으면서도 훨씬 잘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남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적 겸손함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호기심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도 더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대로 지적 겸손함이 낮은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멍청해지겠네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딱 꼰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현상은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다, 낮다와 상관없이 어떤 성격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이럴 꼰대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네요. 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게 있었죠.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그 TVN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서 소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네, 5가지인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번째, 말하지 않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다섯 번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꼰대가 되는 심리를 거꾸로 뒤집은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맞다가 아니라 사실 세상에는 얼마나 수많은 상황과 또 맥락이 존재를 해요. 그거에 따르면 내가 경험했던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2번이 와닿았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옳다고 믿거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절대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위한다고 조언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때에 하는 조언은 그거는 조언이 아니다. 참견이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런 꼰대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위축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런 꼰대 막 이런 게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소통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럴 그러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치부하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으, 저 꼰대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폄하하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오히려 꼰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 그게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꼰대라는 게 좀 소통을 위축시키고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를 저 사람 꼰대네, 무슨 유형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좀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무슨 유형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꼰대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요즘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너무 유형화해서 이렇게 단어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무슨 맞아요. 충도 그렇고 무슨 남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 꼰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꼰대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꼰대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저에게 또 누군가는 또 되게 꼰대일 수 있고 맞아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냥 저 사람은 한 인격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꼰대로 가지 않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알편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중년? 저희가 표현한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통계 보면은 그분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젊은 꼰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알편심에서 꼰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뭐 꼰대 유형도 얘기하고 꼰대 심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꼰대로 가지 않는 어떤 소소한 팁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꼰대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과대하게 씀으로 인해서 약간 거기에 언어에 매몰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좀 바꿔보죠. 좀 더 유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바꿔볼까요? 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말하지 않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이 5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